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왜 종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이 강의라는 것은 열정과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나가는 것도 나도 그게 왜냐하면 열정이 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피곤한데 그 열정이 떨어지면 아주 피로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주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지인이 나타나서 선생님 이 길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좀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오늘 이기 회장을 하실 분은 원래 경영학 박사님이시고 옛날에 삼성에 있다가 생명이 아니고 삼성 본부에 있다가 캘컴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도 받으시고 또 귀국을 해서 현재는 강의도 하시고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언론사 매체의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내 책을 읽고 그의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러면 내 일을 좀 하는데 우리 조영덕 회장을 좀 도와서 일을 해달라 해서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우리 가도현 씨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회원 모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 길을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은 상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종강을 하지만은 주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정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예를 하는데 서도를 하는데 서도를 배우고 난 후에 다시 자기의 체를 구성하는 걸 서예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경이라든지 경전을 읽지 않고 바로 미래학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바로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 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공부를 일단 하고 난 뒤에 자기 감성을 충분히 발휘하면 그게 바로 훌륭한 미래학을 완성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세상을 살면서 자기 감성을 잘 일으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기 때는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고 설계된 것이 한 10회 정도 강의를 하는데 7회는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하고 3회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도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서 한 30-40명 정도의 숫자를 해서 강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기를 해보니까 제가 부산서 서울 왕복하고 여기서 또 귀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고 그걸 벌기 위해서 서울에서 그 상담도 하고 이래서 벌어가면서 이걸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지 않고 해서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조영덕 박사님께서 자기가 원래 강사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강사는 자기가 가져온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 어디 가서 해도 그걸 내놓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내가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 강의를 예를 들어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재미가 없고 그래서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좀 부탁을 했어요. 갑자기 왜냐면 그렇게 부탁을 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심의 것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적흥 강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 들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풍의장에서 나오는 일중견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에서는요,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정치에 대한 것도 별로 말이 없고 교육에 대한 것도 물론 있고 자녀를 키우는 것, 자기 처세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거론을 많이 하는 분야가 첫째, 식생활 또는 자기의 풍족한 경제의 여건을 이루어야만이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고 추위에 떨고 배고프면서 아무리 훌륭한 서정 시인이라도 달만 보고 시를 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굶주린다는 그게 굉장히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경에서 사실은 풍요의 세계를 이루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장이 바로 풍의장입니다. 풍부할 풍자, 풍요로울 풍자를 써서 그 풍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의장의 제일 핵심 분야가 일중견두입니다. 이제 일중견두란 뭐냐면요. 이제 이걸 사람들한테 해석을 하라면 해석을 잘못하면 아주 간단해요. 날일자, 가운데 중자, 볼견자, 두 하는 것은 북극성 두를 말합니다. 북극성. 왜 북극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대충 그리면 요게 두입니다. 요게. 그러면 요게 정북을 말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여섯 개의 별은 정북이 아닙니다. 약간 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을 향해서 요 계절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별이 뱅뱅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황제고 옆에 있는 6개의 별을 옛날에 육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육판서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가만히 있고 육판서가 돌면서 나라의 정치 정사를 한다. 그래서 이게 북극성을 상징하고 둘을 상징했는데 이게 두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일중하면 낮의 한가운데 대낮에 12시 낮 12시에 볼견자 북극성을 볼 줄 알아야 풍요로운 세계로 가느니라 이랬다. 여러분 낮 12시에 대낮에 나가서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걸 어떤 상징이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라야만이 부자가 된다 했어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나도 한다 하면 그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거든. 부자가 되려고 하거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져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물도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것, 그 뻔한 것,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부유한 길을 가지 못한다. 그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미래를 보는 눈이다 말이에요. 올해는 지금 경기가 이렇지만 내년은 어떻고 내년은 무엇이 화랑을 일으키고 정치는 어떻게 변하고 경제의 사정은 어떻게 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알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도리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두는 정치고 지배력이 돼서 이 지배의 능력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역경 속에 나오는 부유한 길을 가는 길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한 번은 백범 기념관에서 이 강의를 하니까 누가 선생님 그럼 그 보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요, 일중견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경의 세 가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나를 알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알자. 내가 만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갈 길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줄 아는 것이 바로 주역을 공부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2인칭이죠.
세 번째 3인칭을 알아. 그게 세상의 흐름이 어떻는가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나도 이번에 반성을 굉장히 했어요. 왜 했느냐 하면 이제 앞날을 청량하는 방법 중에 자기 감정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하거든요. 자기 감정이라는 것을 가진 오류를 범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요, 역학을 하면서 상담을 하러 오는데 자주 와서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 말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찾아오는 사람, 예를 송은이 씨가 내한테 자주 찾아와. 그럼 내가 정이 들어. 정이 든다 해서 뭐 연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양반한테 냉혹하고 일침을 가는 소리를 잘 못해. 어쨌든 간에 좋게 이야기하고 희망을 주려 하고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앞날을 보는 풍부한 예지력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것보다도 정이 있으면, 다정해지면. 그래서 앞날을 보는 사람은 냉혹해야 돼요. 근데 난 냉혹하지 못해. 그러니까 냉정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후보자 중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윤석열이는요, 내가 그 당시 아니라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를 판결맞이 할 정도로 친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친한 사람. 자기 부인한테서도 난 연락이 여러 번 오고 그랬다고. 그래도 안 했어. 왜? 이상하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하고 맞지 않더라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어. 그러고 뭐 얼굴 본 일도 없었고. 한때 자세히 어떤 내막을 보니까 어렵게 살았고, 뭐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가 성공하고 그런 걸 볼 때, 야, 내가 정말 그리던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내 감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냉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만일 앞날을 예지해 보려고 하거든 아주 냉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내한테 좋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 좋은 일인지, 만일 그게 내 예측대로 맞아 떨어져서 바로 움직였더라면 내가 지금 널치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찾았어. 그거 잘못되어도 내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내를 찾아와서 그 선생님 참 내를 위로해주고 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행복해지거나 그거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내 나이가 지금 74시니까 하루에 한 4사람, 5사람 정도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면 막 저녁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기운도 없고. 그런데 그게 막 숫자가 막 울울 오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잘 되고, 나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좀 폼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그 생각한 바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그 강좌를 하는 건 그냥 내가 태어난 어떤 소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역연구원 일기를 만든 건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하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이게.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윤 원장님께서 이 장소를 제공해 줘서 이리 왔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우리 사무실에 한 10명 정도만 둘러 앉아서 연구원을 하려고 그랬어. 연구원을 10명만. 그래가지고 이제 공지를 띄웠더만은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콜이 들어온 거예요. 하겠다고. 그 중에 10명을 골라내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가 겨우겨우 추려낸 게 한 20명 정도 잘하면 우리 사무실이 빽빽하게 안방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러던 차에 원장님이 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바람에 30명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 일기를 해 나왔어.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사실 막 잘 못할 뻔 했는데도 코로나 덕으로 사실 많이 하질 못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강좌를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역경의 근본적인 것을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경의 그 근본 골간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충분히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감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 감성하고 누구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하고 달라요. 편애하는 것. 그래서 그 역경의 이야기도 중정유경이라고 했거든요. 중정유경이라 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중용의 도리를 바로 지켜야 경사가 있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내가 이 강좌를 하는데 나도 사실 사람인지라 누구나 전부 다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누군 좋고 누군 좀 싫고 이러면 경사가 없을 것이다. 중용의 도리를 정확하게 지켜야 경사가 있다 했거든. 여러분 그렇게 하듯이 내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때로는 속은 아주 냉정하고 겉은 아주 온화한 사람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주역이 가르치는 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려고 하거든요. 이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미래를. 내 사업이 앞으로 지금 당장에 조금의 이득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거 치우고 내 앞날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의 미래가 어디 있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쌓아야 할 명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도 나는 엉터리 학문을 배웠구나. 왜냐하면 돈도 없어. 있는 게 겨우 내 먹고 살 정도밖에 없어요.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그래야 역경을 제대로 배웠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다음에 좀 성공해서 좀 폼나는 세상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앞으로 남은 한 5, 6년간 달리는 속에 그런 내 자신의 프로젝트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면 여러분 초대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질문을 하세요. 이제 일중견두에 대한 강좌는 요 정도로 하고 그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주역과 연계시켜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덜풀 씨가 질문이 많을 텐데 해도 좋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은데 이제 오미크론 좀 걸리면 어때? 우리 기술에서도 일중견두를 보는 미래 전략, 미래 지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신호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약한 신호가 다른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굉장히 뜬금없거나 미친 소리를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연을 아주 깊이 탐구하거나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은데요. 좀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알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제 사람을 관찰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느 중에 조금의 어떤 그 센스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을 프로로 하는 사람은 그걸 놓치지 않는다고요. 이제 옷을 잘 입었는데 구두를 안 닦았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떠냐면 절대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볼 때 전체적인 것보다도 아주 귓가에 조그마한 점 하나 있는 것까지도 감각적으로 본인이 살피는 것이 그 사람을 관찰하는 길이다. 바로 그게 미세한 흐름을 익히라는 것과 역경의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을 볼 때 그 눈만 쳐다본다고. 그러고 뭐 그냥 아주 신선해 이러지만 우리는 그게 이제 버릇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볼 때 머리끝부터 발까지 잠깐 동안 보면서도 감각적으로 어느 부분에 와서 내의 어떤 그 필이 닿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님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 몇 사람을 보는데 그 인생사가 아주 희한하다고요. 희한해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 홍문숙 씨가 데리고 온 친구 그 사람 제일 골 아픈 사람. 겉으로 보면 참 좋아. 남편도 점잖고 여자도 점잖고 아주 깨끗하고. 세상 인생사는 그만큼 무맛한 사람, 맛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 어떤 아무것도 나무랄 데 없이 사는 것 같은 속의 무료감 때문에 온 거예요, 내한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렵다고. 오히려 부부가 서로 싸우고 고함을 지르고 이러면 그건 어떤 해결점이 있어. 이혼을 하든지 고치든지 뭐 새로 시집을 가든지 무슨 수가 나는데 아무 결점 없이 조용하게 또 부부가 살면서 아무 맛과 향기 없이 사는 그 사람은요, 얻어 말리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하는 형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말하는 음성과 어떤 이런 촉 속에서 내가 스스로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어디 사시죠? 이런 물어보면 나는 저 신당동 사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럼 신당동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어떤가. 특히 윤 원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 속에서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 한의사들이 찾아내는 병맥을 진단하는 방법이 망진이라 하거든요. 보고 그냥 찾아내는 것. 그거 어디서 오느냐 하면 환자가 딱 찾아와서 선생님 내 허리가 아픈데요 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벌써 병을 아는 거예요. 그 목소리 속에서 오는 어떤 질감 이런 걸 그 명의는 찾아낸다고요. 그러면서 앉는 모습을 보면서 병의 척도를 알고.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사람은 말이죠. 튼튼한 여자가 하나 떠고 왔는데 내가 한의사를 하나 봤는데 면허도 없는 중국 한의사예요. 이제 우리 부산에 가면 중국촌이 있거든요. 저 아들이 내하고 좀 알아서 자주 놀러를 갔는데 나는 그 여자 보고 저 어머니가 그 환자를 보고 괜찮게 당신 간경화증 걸렸어 이러더라고. 아주 심각해.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내가 다시 오라 하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 사실이래, 그게. 그래, 7개월 만에 세상 떠났대요. 간암으로 발전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 환자가 되는 목소리, 하는 형상,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인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한 프로의 어떤 그 미세한 그 어떤 티끌도 놓치지 말고 보는 것이 그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 더 질문. 그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 중정은 아주 이성과 감성의 그 아주 조화로운 이 중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게 거의 무국 상태로 가는. 아니 그 이제 중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내비지와 예비지가 있거든요. 겉과 속이 있다고요. 근데 경영에서는 겉이 참 중요합니다.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자네요 괜찮아요. 속으로는 막 비글비글 끓으면서도 그러면서 그 모든 직원들의 조화를 이루어 주는 것. 그게 외비지란 말이에요. 속은 저놈 자식 저거 사표 내고 나갔으면 내가 딱 좋겠는데 하면서도 잘 다루어 주는 것. 외비지가 꼭 이렇게 겉을 잘 입는 것만 외비지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제발 돈이 좀 들더라도 옷 좀 똑바로 입고 다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상한 잠바 입고 다니면 노숙자인 줄 알아.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 해서 다녀야 된다고. 그게 왜냐하면 내가 여기 와서 뭐 이상하게 청바지나 입고 아주 꾸리하게 올라와서 강의를 하면 첫눈에 저 손 엉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외면적으로 보거든요. 그러고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겉을 보고 하지 속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녀가 서로 만날 때 사랑을 느끼는 건 첫눈에 탁 반하거든요. 첫눈에 필이 안 오면 남녀 간에 무슨 사고가 안 일어나. 첫눈에 필이 오는 건 뭐냐면 단정한 옷차림이든지 그 매력적인 자기 행상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의 모습을 딱 볼 때 나무랄 데 없는 옷을 입은데 아주 멋대가리 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남자한테 인기가 없겠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는요. 기업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잘생긴 것보다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자도 키가 작든 크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여자 속에 가지고 있는 매혹적인 것이 있어야 사람을 끌어. 잘생긴 여자가 있는데도 평생 연애하면 못하고 지는 하고 싶은데 남자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 여러분들도 자기를 가꿀 때 무엇인가 새로운 매력을 발산시키는 그런 기운을 가져라. 이게 역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겉을 잘 다스리라. 겉을 잘 다스리는데 우리 입는 옷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도 겉이거든요. 말하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건 전부 겉이란 말이에요. 껍데기를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이거 탁 앉아있으면 환자가 들으면서 저 선생은 잘 안 낫겠는데 하면 그 잘 안 나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딱 들어 단정하고 참 뭐 잭들하게 보이면서 정말 명의같이 행동을 딱 하면 훌륭한 의사겠구나. 이러면 그 어떤 교감으로 인해서 한 50%는 낫고 들어간다. 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 단정하다는 것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좀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옷을 입으라. 겉을 다스리라. 근데 내처럼 머리가 복판에 빠지고 뭐 이러니까 그거 아무리 하려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절대 나이를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그 현상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매력적인 것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모든 승패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면 뭐 집을 사든지 상가를 사든지 뭐 영업을 하든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남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눈에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안 만나고 솔솔 피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법이거든. 그래. 근데 왜냐하면 이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를 이렇게 조명시키고 보일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이거든. 네? 시간 놓을 줄 다 됐네. 정말 그동안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인연이었고, 그러고 지금 우리 뭡니까, 그 단체방인가 하고, 그걸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한 번씩 봄, 여름으로, 한 번씩 만나서 야유회도 한 번씩 하고, 또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골프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속에 이제 저를 한 번씩 불러주면, 저도 한 번씩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한테 전화만 한 통 하세요.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하면 오시고 전화로 간단하게 충고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멘토가 안 있습니까? 그죠?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야지, 연락해야지 하면 타이밍이 좀 걸린다, 시간이. 급발진을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업을 하자 하는데 딱 마음에 들거든요. 학교 사인하는 것보다도, 참 좋은데, 조금 있어봐라. 내가 아는 분한테 마음속으로만 내가 한번 물어보고 갈게. 하면 늦춰진다고, 그 시간이. 그래가 내한테 이야기 들었고 난 뒤에 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아주 화려한 옷을 딱 보고 탁 샀단 말이에요. 입어보면 지한테 안 맞아. 근데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옆에 사람 조언도 듣고 고르는 거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아셔야 될 게요. 사업의 실패는, 하는 일의 실패는 급격한 어떤, 예를 들어서 급하게 선택하는 것,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한 번쯤 타이밍을 늦추라. 뭐지 잘 안 될 사람은 할 일이 억수로 많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책을 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간단하죠. 얼마나 좋아요. 내 같은 사람 알고 있으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뒤에 가서는 저절로 놓고 전화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내가 멘토링을 해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한 10분쯤 쉬었다가 조영덕 박사님의 특강을 한번 듣고, 오늘 회장님 뒤풀이가 있습니까? 예, 요구에 있습니다. 그 뒤풀이 요후에 닭집에 가서 맥주 한 잔씩 하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네.